신조! 사사기요! 오랜만에 진격거 컨텐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 전문 분야인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는 영상을 차차 올리도록 할 건데요. 제 최애 애니인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그 중에서도 제 최애 캐릭터인 자유를 갈망했던 소녀 에렌 예거를 애니어그램으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에렌의 애니어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에서 설명하는 성격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숫자 9와 도형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인간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애니어그램의 도형은 각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고,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고대 2500년 전 그리스 철학, 종교 등에서 전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현대에는 해석과 응용으로 발전해서 심리학, 상담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도형 구조를 보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9유형을 분류합니다. 이 두려움은 뒤집어 말하면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가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자신의 투사로 채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내부에 본질이 막혀있어서 생긴 공백은 성격이라는 게 채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격이 채우고 있는 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기능이 뭘까? 이걸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애니어그램의 3가지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격을 사고인 머리, 감정인 가슴, 본능인 장의 결합으로 보는데,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 같은 겁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한 캐릭터의 성격에는 이 3가지가 모두 들어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중심의 머리, 감정 중심의 가슴, 그리고 본능 중심의 장. 이 3그룹은 성격에서 막혀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능력 혹은 기능을 나타내는데요. 에렌은 이 중에서도 본능이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하는 장형으로 보입니다. 장형에게는 본능이 행동과 판단의 주요 모티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능은 힘과 관련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영역 표시 같은 걸 하는 걸 떠올리면 이미지화하기 쉬울 거예요. 에렌 예거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벽 안의 세상은 에렌에게 감옥이었고 자유는 벽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형의 관심사는 환경에 저항하고 그 환경을 통제하는 것, 자치권과 생존이에요. 때문에 장형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에렌은 극 초반부부터 관심병사와 같은 분주장기를 보여줍니다. 좋게 말하면 열혈이고 대체로 항상 분노하고 있어요. 장형은 공격이나 억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많은 분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현실에 저항하기 위한 본능을 주로 표출하는 방법에 따라 장형 내에서도 번호가 갈립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장형은 8번, 9번, 1번인데 에렌이 몇 번인지는 에렌이 했던 대사를 되짚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에렌은 전형적인 애니어그램 8번 도전자 유형이에요. 권위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지키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통제받는 걸 싫어하고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욕구가 강하고 위협을 느끼면 좀 과격하게 반응하죠. 에렌의 평소 성격을 살펴보면 투쟁심, 분노,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어떤 의지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 대사는 8번 유형의 핵심 욕구인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통제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정확히 드러내죠. 8번은 정의에 관심이 있고 억압받고 빈곤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공정하고 정의감이 있고 억울한 상황을 참지 않죠. 마치 에렌이 어린 시절부터 아르민이 괴롭힘 당하는 걸 맞아가면서 구해주려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또 8번들의 특징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타인과 직면해서 분노나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는 걸 망설이지 않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의를 위한 수호자와 같은 캐릭터고 좀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8번들은 때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즉 타인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좀 적절한 한계와 경계선을 지키지 않죠. 1기에서 에렌이 어린 시절에 미카사를 납치한 인신매매자 둘을 죽일 때도 단순히 생각 없이 죽인 게 아니라 어린애인 자신을 경계하지 않게 행동하다가 기습하고, 이게 나이에 비해 상당히 침착하고 똑똑하게 행동하는데요.
실제로 8번들은 행동과 머리를 바로 연결시켜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나 상사, 특히 리바이로부터 바보 취급을 많이 받죠. 전투 국면에서 8번들의 어떤 한계점인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1기 초반부에 트러스트구 방어전에서 함께 훈련받던 동료가 거인에게 허망하게 먹히자 분노해서 단독으로 돌격했다가 본인도 결국 거인한테 먹히죠. 같은 상황에서 라이벌로 여겨졌던 장은 한 동료의 죽음으로 거인의 시선이 모인 틈에 가스 저장소로 돌입해서 동료들의 목숨을 살린 것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상당히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를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행동과 감정이 앞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너에게 납치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미르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라이너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정보를 모아야 된다고 올바른 판단을 하다가도 또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라이너한테 퍼붓다가 또 기절당하죠. 다른 만화에 나오는 똑똑하고 유능한 주인공들에 비해서는 어떤 미숙한 판단력이라고 해야 될까? 덜 성숙한 8번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에렌의 8번 성향은 어린 시절의 사건들에서 비롯되는 걸로 보입니다. 8번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상황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죠. 8번인 에렌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머니의 죽음은 약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에렌의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무력함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모든 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는 모든 억압에 대한 반항으로 확대되죠. 8번은 성장 과정에서 에렌처럼 난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8번의 고착은 복수, 대상화인데요. 이건 뭐냐면 분노에 차서 안갚음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당면한 상황을 되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류영은 타인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을 느끼려 하기보다 복수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려고 합니다. 3번, 7번과 같은 어설티브, 공격형으로 자아를 외부로 표출하고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인 반응의 패턴이 되어 있죠. 8번의 자아 경계는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따라서 8번의 힘은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한 자신을 부정하고 강해지려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8번들은 상처 입을수록 아무도 날 통제할 수 없어, 나한테 상처 입힐 수 없어 라면서 분노와 같은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죠. 그게 8번이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이유예요. 에렌의 강한 의지력과 통제 욕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잔혹한 이 세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싸우기 위한 열정과 결의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8번은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8번들에게 세상은 단 둘뿐이죠. 흑과 배, 선과 악, 적군과 아군. 일단 적이라고 생각되면 죽이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성격입니다. 2기 초반에 커밍아웃 장면에서도 라이너와 베르톨트에 대해 잠깐 슬퍼하고 바로 배신자로 규정 지어버리죠. 즉시 전투태세로 돌변합니다. 라이너와 베르톨트가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놈들은 인류의 적이다 라고 단정짓고 행동합니다. 마치 머릿속에 인류와 인류의 적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나치게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측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A가 아니면 B다, A는 틀렸으니까 B가 옳다 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평균전기 상태의 8번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로드레이스에게 처음 붙잡혔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프리다 가문을 몰살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히스토리아에게 자기를 먹으라고 재촉하죠. 잘 생각해보면 레이스 가문이 거인을 통제할 힘과 지식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게 내버려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일절 하지 않고 아빠가 잘못을 지었으니까 난 죽어야 된다는 무척이나 단편적인 생각을 하죠. 포맹이 때 미카사를 납치하려는 범죄자들을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살해하고는 아버지가 다그치자 내가 죽인 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돼지나 다름없는 가축이기 때문에 죽어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흑백 논리로서 상대를 규정하고 다른 면을 보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적이라고 판단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게 에렌이 가진 미성숙하고 발달되지 않은 8번들의 약점 같은 겁니다. 8번이 스트레스를 받고 의식을 돌보지 않으면 점점 성격의 틀이 강화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격이 강화되는 걸 안 좋은 신호로 보는데요. 성격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착각하는 것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나 패턴으로 만든 성격이 나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내 성격에서 고착된 면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의 분열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 8번 유형의 의식이 분열하면 5번 유형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5번 유형의 부정적인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기억을 모두 본 뒤에 자신감 있고 열혈 잃던 에렌이 자기 초반 마레를 침략할 때처럼 은밀하게 행동했던 것도 이 때문이죠. 지하실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에렌은 더 이상 벽 안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을 끝내겠다고. 분열한 상태의 8번은 5번처럼 전략을 짜고 시간을 벌고 힘을 축적하기 위해 움츠러듭니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혼자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8번 유형의 고착인 복수를 할 궁리를 하는 거죠. 이 시점부터는 전술적 사고 같은 것도 강해져서 그에 대응하는 상황 판단과 통찰력,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시야가 마치 5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샤와 지크를 몰아세우면서 그리샤가 시조 탈환을 완료한 뒤에 10살의 자신에게 시조의 거인을 계승하도록 치밀하게 유도했고, 또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지크에게 따르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증오하는 지크의 감정을 자극해서 방심시키고 유미르와 접촉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크를 이용했죠. 또 주변인들이 눈치 못 채게 은밀하게 자기의 의도대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팔코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지를 붙이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이전과 다르게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점을 찔러서 협박하거나 심리를 자극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합니다. 자신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협박하는 피크를 상대로 날 죽이면 너희 가족과 동포들 모두 죽여버릴 거라고 역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민하고 타인에게 냉소적이며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죠. 물론 이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분열한 8번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대항적으로 변하고, 좌표에서 거벤져스 팀이 아무리 타일러도 서로 싸우자고만 고집했듯이 더는 타협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에렌의 행보는 8번 유형이 통제를 잃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세계, 어떤 구조적인 불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8번은 폭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8번의 원래 별명은 세상과 싸우는 전사이자 보호자예요. 하지만 에렌은 그 보호가 점점 파괴로 변질되어 간 거죠. 이건 8번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신호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별로 9개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학살을 저지를 때쯤에 에렌은 이 단계 중에 최악인 수준 9에 속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수준 9에 있는 상일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사회적이며 파괴적이다. 이 수준의 8번 유형은 스스로 패배시키는 강력한 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아주 어렵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기게 하거나 통제하도록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이들은 성나서 날뛰어 돌아다니며 자신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파괴시킨다. 그 과정에서 살인도 일어날 수 있다. 8번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8번이 남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건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려는 마음의 반영이죠. 타인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책임의식에 대한 자각이 부재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화의 뿌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잠재된 무의식이기 때문이죠. 화라는 감정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복수하고 폭력적으로 되죠. 이게 증오의 연쇄를, 분노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내내 주장하는 메시지인 숲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에렌과 같은 8번에게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는 말이죠. 8번에게는 타인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짐을 나누어 주려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에 더 높은 근원의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때 자신의 그 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8번 유형의 성장 방향은 2번 유형인데요. 2번 유형으로 발전하면서 강인하고 지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더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성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건 힘과 통제를 추구하던 8번이 진정한 관계와 상호지지를 이루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8번이 더욱 강해지려고 하는 것, 이미 강한데도 더 강해지려고 하는 바로 그 강함에 대한 고착을 내려놓으면 전혀 다른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삶의 고민은 아마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핵심일 겁니다.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모임을 나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사소하고 남들이 보기엔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죠. 왜 우리는 별것 아닌 걸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끝없이 미워하게 될까요?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까? 이런 이론 지식이 부족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각자 특유의 유년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왜곡된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성격 속에 자리 잡게 된 어떤 두려움, 욕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욕망 이면에 자리 잡은 공포가,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우리의 갈등을 더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죠. 애니어그램과 같은 성격 기질 모델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이해에 대한 도구를 통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나 업적을 이루는 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를 먼저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차분해지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깊게 만나본 사람만이 타인을 깊게 사랑할 수 있죠. 최근 조승연의 탐구 생활에서 조승연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개발이라는 게 책을 읽고 어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말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더 많은 지식과 스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아는 것도 아이디어도 충분히 많은데 그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끝까지 일하기 싫게 만드는 가시 같은 게 우리 성격에 고착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걸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과 협업하려고 하죠. 이건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성격 자산이란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자기개발은 전문성을 주고 싶게 만드는 성격적인 역량과 리더십 등의 심리 자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이런 심리 자산을 성장시키기에 아주 좋은 도구죠. 고정 댓글에 애니어그램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에렌 예거는 8번 유형 도전자의 힘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였습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주사병단이기도 했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려고 했던 보호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스스로 괴물이 되는 걸 선택했던 슬픈 에르디아의 영웅이죠. 에렌은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자유의 대가가 반대로 얼마나 큰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에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자유롭게, 하지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카사 아커만, 충성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